저는 약학 대학을 나왔고 현재는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천지우라는 여학생을 과외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과외라는 게 항상 그 학생의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학생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과외했던 천지우라는 학생의 어머니가 웬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과외해주던 학생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지우의 집에 가서 그녀에게 과외를 해줘야 하는 날이었고 저는 그녀의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저로서는 제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누군가에게 과외해 준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집에서는 도저히 용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았기도 했지만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치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대 공부도 낙제하지 않고 따라가기 힘든데 입시생을 봐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대생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약대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지우를 봤을 때는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지 과외하기 딱 질색인 학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주 대화하다 보니 조금씩 열심히 하려는 지우가 점차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우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과외비를 정확히 얼마로 하겠다고 정하지 않아서 솔직히 얼마나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 그 봉투에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요즘 공부에 취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고맙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은 저희 실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둑하게 과외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솔직히 과외비를 조금 더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첫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명문대에서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요즘에 과외하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생이 벌써부터 돈을 밝히냐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더군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지우 성적 안 오르면 두고 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학생이지만 이렇게 저를 함부로 대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상대하기에 싫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외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과외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긴 했지만 계속 과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우의 어머니는 예쁜 얼굴과 잘 빠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차마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유부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지우 어머니는 결혼도 일찍 해서 아직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제가 그녀를 대할 때도 그다지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우의 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로 계속 집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가정 형편도 충분히 넉넉해 보였고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과외라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지우는 고등학생이라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지우를 찾아가서 과외할 수 있는 날은 주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그녀에게 과외했었죠. 저도 약대를 다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이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고 그녀에게도 수학과 과학을 과외해줬습니다. 하루는 지우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못 보던 남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봤지만 별 생각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남자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발걸음은 뭔가 다급해 보였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제 눈치를 보는 것까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인가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지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왜 다시 왔냐고 뭐 놔두고 간 거 있냐고 문을 열었고 그녀는 방금 막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머리가 젖어 있었고 완전히 알몸이었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안방으로 뛰어갔고 미안하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괜찮다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탱탱하고 탄력 있는 몸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의 어머니는 가운을 걸치고 나왔고 잔뜩 붉어진 얼굴을 하고는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냐고 묻더라고요. 지우가 이번 주에는 과외하는 시간을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혹시 지금 지우는 집에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늘 지우는 이모 집에 가서 내일 올 거라고 혹시 연락을 못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휴대전화를 확인 못해서 몰랐지만 지우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이모네 집으로 가게 돼서 아마 집에는 엄마 혼자서 있을 거라고 내일 과외를 하자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보고 바로 집으로 와버린 것 같다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자기 딸한테는 오늘 본 걸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비밀로 해달라는 거냐고 물었는데 아마도 방금 집에서 나와서 허겁지겁 걸어가던 그 남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녀에게 어떤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저한테 돈을 밝히니 뭐니 하면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줄 때부터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전세를 역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더 저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외비를 좀 올려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집에서 나간 아저씨랑 무슨 관계라도 있어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우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며 뭔가 엄청난 걸 들켜서 안절부절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우 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그 사람과 몇 번이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처음이라면서 그냥 잠시 집에서 커피 한 잔만 먹고 갔는데 혹시나 지우가 알게 되면 남편한테도 말할 것 같고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처음 만난 남자랑 커피 한 잔만 했는데 초인종 소리에 그 남자라고 생각해서 옷을 다 벗고 대문을 열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처음 본 남자랑 옷 벗고 커피 마시는 게 취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겠다고 너무 자세한 관계까지는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결혼 생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고는 그냥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녀는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땡 잡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그럼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랑 자기 남편한테만 말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고 뭐든 제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아까 일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과외비를 지금의 2배로 올려달라고 말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으로 생활하는 여자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괜히 불편하다는 핑계로 앞으로 저한테 과외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과외비도 과외비지만 일단 당장에 저를 입막음하시려면 비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만큼의 사례를 좀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마자 그녀는 방에서 지갑을 들고 나오더니 저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습니다. 역시 그녀는 넉넉한 가정 형편을 가져서 그런지 돈을 아주 쉽게 쓰더군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하다면서 2장을 더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당장에 돈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조금 전에 봤던 그녀의 헐벗은 몸이 자꾸만 생각났고 좀 더 과격한 걸 요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줌마 벗은 몸이 자꾸 생각나는데 어차피 아줌마도 외로워서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한 번 더 그 몸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저도 혈기왕성한 대학생이고 아줌마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볼 거 없을 텐데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젖은 머리가 앞으로 내려올 만큼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제 눈을 보더니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볍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녀는 가운을 내리더니 한번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저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상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탱탱하고 부드러웠고 결국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대낮부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랑을 나누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밝히는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지우가 수능을 칠 때까지 계속 과외했고 결국 그녀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모두 붙었습니다. 마지막 과외 날이 되었을 때 지우 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고마웠다고 자기 딸이 공부를 정말 못해서 어릴 때부터 걱정이었는데 제 덕분에 잘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저에게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줬고 지우 아빠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뜨겁게 안았고 그렇게 지우와 지우 어머니와의 인연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니? 순간 당황한 나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아줌마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영수 엄마는 이미 내가 자기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태야, 어쩌면 좋으니. 에휴, 아주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나에게 조용히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너 정말로 내가 좋은 거니? 네, 아주머니가 좋아요. 나는 또 한 번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다. 그런데 너 아줌마랑 이렇게 되고 나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뭐든지요. 아주머니는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마음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그럼 오늘 딱 한 번뿐이다. 다음은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머니는 마침내 나를 받아주셨다. 나중에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정태, 너 정말 대단하더라. 너무 좋았어. 한 번뿐이라고 하셨던 아주머니는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내 방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그 순간부터 아주머니와 나의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청년이에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따뜻한 밥상,
그 흔한 모정조차 느껴보지 못했기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와 고모집을 전전하며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늘 눈치를 보며 지냈죠. 다행히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셔서 겉으로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와 함께 웃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러움과 함께 화목한 가정이 없는 제 자신이 늘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내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은 줄곧 기숙사에서 생활했거든요. 친척집보다 기숙사가 마음 편했기 때문이에요. 제게는 영수라는 이름의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던 영수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죠. 비슷한 가정환경과 좋아하는 게임, 취향 덕분에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마치 형제처럼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영순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영순의 형편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혼자 힘드실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영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있었고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보상금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영순에는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은 영수와 어머니가 살고 2층은 세를 주고 1층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영수 엄마의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40살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백옥처럼 흰 피부에 탄탄한 몸매, 날카로운 듯하면서도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가 매력적인 미인이었거든요. 문득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영수 엄마를 뵌 후부터는 영수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연예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돌아서면 또 한 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 중년 여배우 중 차화려님을 가장 좋아하는데 영수 엄마에게서 묘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제 사정을 아시고는 저를 더욱 측은하게 여기시며 살갑게 챙겨주셨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죠. 그날 식탁에는 정갈하고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특히 삼겹살에 김치찌개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뛰어난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넉살 좋게 칭찬을 쏟아냈어요. 아줌마는 얼굴도 이쁘시고 요리도 엄청 잘하시네요.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한 순간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잖아요. 제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친구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따뜻한 풍경이 너무나 그리웠고 간절히 원했던 모습이었기에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후 주말마다 영순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하룻밤 묵고 오곤 했어요. 영수 엄마는 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내 집처럼 편안했는데 그건 역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각자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영수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거든요. 그래도 학기 중에는 자주 못 봤지만 주말이나 방학 때면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이어갔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수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포항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3년 정도 포항에서 근무하면 서울 본사로 올라올 수 있다고는 했지만 홀어머니를 두고 멀리 떠나려니 영수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영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내가 있는데 걱정 말고 다녀와라. 해외도 아니고 주말에 올라오면 되지 않냐. 내 빈자리는 내가 채울 테니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아라고 격려하였죠.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영수는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수가 포항으로 떠나기 전 영수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럼 당분간 정태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셨어요. 영수도 옆에서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정태 어차피 자취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숙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엄마도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엄마 걱정 덜 수 있겠네요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묘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포항으로 떠났고 저는 영수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영수 엄마와 한 집에서 단둘이 생활하게 되면서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치 엄마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녀를 차에 태우는 순간 훅 끼쳐오는 술 냄새에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저도 술을 즐기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그녀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는 역겹게 느껴졌어요. 퉁명스레 물었죠.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응, 근데 오늘 일은 영수에겐 비밀로 해줄 거지? 그녀는 윙크를 하려는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웃어 보였어요. 글쎄요.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며 운전대를 거칠게 잡아 꺾었어요. 불안한 듯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걸진 않았어요. 박은옥, 그녀의 이름이었죠. 40대 후반의 중년이었지만 그녀의 외모와 피부는 갓 30을 넘긴 여자처럼 팽팽하고 고왔어요. 탄탄한 몸매는 또 어떻고요. 어딜 내놔도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농염한 매력이 넘쳐 흘렀죠. 실제로 그녀는 또래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애인도 자주 바뀌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이런 사생활은 아들 영수조차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영수는 아직도 엄마를 홀로 자식을 키워온 순결하고 헌신적인 여자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으로만 해도 남자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걸 여러 번 봤고 심지어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영수가 집을 떠나자 그녀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분방하게 지냈던 거예요. 과부가 남자 만나는 게 죄는 아니죠. 다만 아들에게만은 해픈 여자, 남자 좋아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을 거예요. 처음 제게 들켰을 땐 엄청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며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했었죠.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이젠 오히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영수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저는 얹혀 사는 주제에 공짜 밥을 얻어먹는 처지였으니 아줌마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저 알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인천에서 술 모임이 있다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해 저를 불러냈어요. 문제는 아줌마가 남자를 밝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녀가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그녀를 이성으로 느끼게 된 거죠. 2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랑해요, 아줌마. 아줌마, 저도 받아주세요. 솔직히 그녀가 남자와 데이트를 하거나 술자리에 간다고 하면 질투심마저 느꼈어요. 최근에는 애인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집에 살면서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게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밤엔 꼭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면 자신감이 쪼그라들고 말았죠.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제 가장 친한 친구 영수의 엄마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임을 마치고 식당을 나오던 아줌마에게 웬 남자가 친한 척하며 장난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더 화나게 한 건
그 남자를 대하는 아줌마의 태도였어요. 남자가 허리를 껴안고 추근대는데도 싫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깔깔 웃으며 즐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질투심이 폭발했어요. 그 남자가 부러우면서도 화도 났어요. 제가 말없이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자 아줌마는 윙크까지 하며 능글맞게 웃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불러내서 화났어? 미안해.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아줌마 함부로 대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 그래요.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 아줌마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이 참 그거 봤어. 호하지만 그냥 장난인 걸 뭘. 괜히 내가 정태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안 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냐 정태도 한창 때인데. 예쁜 애인 태우고 드라이브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매일 나 같은 아줌마랑 붙어 지내니 재미가 있겠어? 그녀는 애교라도 부리듯 콧소리를 내며 제 허벅지에 손을 얹어 살살 문질렀어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야릇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떨림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때 아줌마가 저를 유혹하는 줄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저만의 오해였죠. 아줌마는 곧 시트에 머리를 기대더니 금세 골아떨어졌어요. 에휴, 역시나 집 앞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깨어날 줄 몰랐어요. 아줌마, 다 왔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흔들어 깨워도 마찬가지였죠.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참 예쁘다. 내가 사귀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봤죠. 물론 친구 엄마에게 이러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변태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향한 감정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곧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서인지 그녀는 또래보다 훨씬 세련되고 젊어 보였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날도 잔뜩 취한 아줌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던 아줌마의 머리가 스르륵 제 쪽으로 기울어지더니 결국엔 제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급하게 꺾는 바람에 차가 휘청거렸어요.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제 옆으로 바짝 붙어왔죠. 운전을 그따위로.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았지만 명백한 제 잘못이었기에 손을 들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제 허벅지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던 아줌마가 부스스 눈을 뜨더니 고개를 쳐들었어요. 상대방 운전자는 그 광경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차를 쌩하니 앞질러 갔어요. 같은 남자로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아줌마의 예상치 못한 스킨십은 그때부터 그녀를 친구의 엄마가 아닌 이성적인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여자로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네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술 한잔 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그날은 면접 봤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까지 받은 아주 울적한 날이었죠. 아줌마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레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취업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자 이야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소주가 몇 병이나 비워졌는지 모를 정도로 마셨던 것 같아요.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아줌마는 여자 혼자 사는 고충과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묘하게 야릇한 분위기가 우리 사이에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줌마가 제 쪽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정태, 너 이제 정말 어엿한 상남자가 다 됐네. 아줌마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취중진담이었을까요? 저 말에 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그녀였죠.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온 대답은 진심 그 자체였죠. 네, 아줌마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고백을 내뱉고 나서야 그녀가 이미 제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태야, 어쩌면 좋으니? 에휴.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너 정말 아줌마가 마음에 드니? 네. 아주머니가 좋아요. 망설임 따윈 없었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냐고? 네. 아줌마랑 사귀고 싶을 정도로 좋아해요. 그런데 너 만약에 아줌마랑 그렇게 되고도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되죠. 아줌마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호, 너 엄청 쿨하구나. 우리 세대랑은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긴 하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정태야, 그럼 오늘 딱 한 번뿐이야. 다음은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놀랍게도 쿨하게 저를 받아주었어요. 나중에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정태, 너 정말 대단하더라. 너무 좋았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딱 한 번뿐이라는 약속은 마치 굳게 닫힌 두 개 작은 틈을 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 틈은 점점 벌어져 결국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듯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죠. 밤마다 은밀하게 이어지는 만남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영수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했고 사회적인 시선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을 덮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미래를 꿈꾸며 속삭였으니깐요. 은옥 씨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닌 떨리는 가슴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나 또한 그녀에게 든든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남자이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만남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영수였죠. 영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일 영수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영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수를 마주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은옥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럽게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였던 영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진심과 내 진실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수의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우리를 지켜보며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영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사코 반대한다면 어쩜 엄마와 친구를 동시에 잃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친구로서 또 아들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준 영수에게 진심으로 고맙기도 했고요. 영수의 허락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어릴 적 엄마 얼굴조차 몰랐던 외로운 아이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
은옥 씨, 당신은 내 삶의 전부이고 영원한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